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병원 피부과 정진호 교수입니다. 드디어 마지막 편이 되겠습니다. 제목은 가려움증 치료 시 주의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1편부터 가려움증의 원인, 약물 뭐 이렇게 해서 치료가 잘 됐는데, 가려움증은 재발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가려움증이 재발되지 않도록 생활 습관과 생활 환경이 되게 중요하고요. 또 한 번도 가려보지 않으신 분이 100세 때까지 건강한 피부를 가지고 가렵지도 않고 피부도 건강하고 젊게 그렇게 유지하기 위해서 제목에는 가려움증 치료 시 유의사항으로 되어 있지만 사실은 피부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는 2장의 굉장히 짧은 슬라이드지만 내용은 엄청나게 많고 우리가 지켜야 될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 이렇게 2 슬라이드인데, 가려움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5가지 행동. 이건 가려움증뿐만 아니라 건강하고 젊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5가지 행동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챕터에 잘 정리를 했으니까 오늘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이 책을 읽으시면 더 자세한 내용은 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에서 그 4편에 걸친 영상에서 다 나온 얘기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그냥 제목만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가려움증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15가지 행동. 항상 젊고 건강한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젊었을 때부터 꼭 해야 되는 행동. 첫째, 때를 절대로 밀지 않습니다. 피부과 의사들은 절대로 때를 밀지 않아요. 저도 40년 동안 때를 한 번도 안 밀었습니다. 비누 사용을 자주 하지 않습니다. 비누는 자기가 생각하기에 더럽다고 생각하는 피부 부위에만 사용을 하시고, 매일 비누 사용하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고형 비누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말씀을 드렸는데, 고형 비누는 강알칼리성이기 때문입니다. 고형 비누는 pH가 10 정도 됩니다. 고형 비누를 만드는 공정상 알칼리 비누뿐이 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고형 비누 사용하지 마시고 물 비누라고 하는 클렌저 세정제를 사용하는 게 좋고요. 그거는 액체 형태이기 때문에 pH를 조절해서 약산성 pH 5 내지 5.5의 약산성 클렌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고형 비누는 절대로 사용하지 않으시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시는 게 좋다. 샤워를 매일 하지 않습니다. 샤워를 매일 하는 거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또 비누를 쓸 수밖에 없으니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땀을 많이 흘리고 직장에 들어와서 샤워를 하시고 싶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물로만 샤워를 하는 그런 습관을 하는 게 좋고요. 머리는 매일 감는 게 좋습니다. 머리는 피지 분비가 많은 부위이기 때문에 건조해질 경우가 적고요. 또 머리는 피지 분비가 많아지면 지루성 습진 같은 습진이 잘 생기기 때문에 머리는 매일 감고 샤워는 2, 3일에 한 번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뜨거운 탕 속에 들어가면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기름막의 구조적인 변화가 오기 때문에 수분 발산이 더 많아질 수 있는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피부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뭐 근육통이 있거나 혈액순환이 있거나 뭐 숙취가 있을 때 뭐 땀을 빼고 싶을 때 이럴 때는 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피부 입장에서는 피부가 가려운 입장에서는 탕 속에 들어가는 건 좋지 않다. 물기를 닦을 때 문지르지 말고 톡톡톡톡 하시라는 말씀이고요. 전기 담요를 사용을 하거나 전기 이불로 너무 덥게 주무시는 거는 피부를 건조하게 하고 피부를 가렵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실내를 건조하지 않게 하라. 실내가 건조하면 빨래가 잘 마르듯이 피부도 잘 마른다. 그렇기 때문에 실내 습도를 50%로 유지하셔라. 그러려면 습도기를 반드시 구입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피부 온도가 증가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피부 온도는 31도 정도고 우리 인체 체온은 36.5도지만 피부 온도는 31도, 32도 정도입니다. 그래서 피부 온도가 너무 높아게 되면 혈관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 염증이 많이 생기고 그러면 가려움증을 더 느끼게 됩니다. 가렵다고 알코올을 바르면 알코올 보면 시원하니까 자꾸 바르시는 분이 있는데 알코올 바르면 피부에 있는 기름을 다 빼가지고 피부가 더 건조해지고 피부 장벽이 망가지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알코올 바를 때 시원할지 몰라도 점점 더 가려워지게 된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가려운 경우에는 그것이 원인일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3개월 정도 끊어보는 게 좋다. 제가 알기로 영양제나 건강식품이 꼭 필요한 경우는 없습니다. 끊어도 아무 문제가 없고요. 가려움증 유발 음식은 먹지 않는다. 10번 먹었는데 7번은 가렵고 3번은 안 가렵다. 그러면 그게 원인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100% 가려운 음식만을 먹지 않는 게 좋고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긁는 분이 있어요. 말하면서 이렇게 긁거나 머리를 긁거나 뭐 한쪽 발로 다른 쪽 발목을 긁거나 이런 습관적으로 긁는 것이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만성 단순 태선이나 양진 같은 걸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긁지 않도록 하시고 자극 물질을 접촉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겠죠. 피부 장벽이 망가진 경우 자극이 되는 그런 물질이 피부에 들어가서 가려움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대표적인 자극 물질이 비누입니다. 비누 또 양념 이런 것들을 자주 만지지 않는 게 좋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도 많이 증가되고 또 피부에도 가려움증을 유발하는 물질이 많이 증가돼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가려웠기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명상 같은 거 하시는 게 도움이 된다. 요 5가지는 절대로 하지 않는 것이 가려움증 환자한테 도움이 되고 그 어려운 거 없죠? 뭐가 어렵습니까? 거의 어려운 거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해보시고 더 왜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는 거는 이 책에 잘 써놨으니까 뭐 꼭 읽어보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하지 말아야 될 행동 15가지와 반대되는 꼭 실천하면 좋을 행동 12가지 고용 비누 대신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해라. 머리 감을 때도 세수할 때도 샤워할 때도 약산성 클렌저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샤워는 짧고 간단하게 매일 하지 말아라. 뭐 아까 하지 말아야 될 행동에 반대되는 행동이니까 보습제를 하루 2회 이상 바른다. 가렵지 않을 경우에는 2회로 충분한데 지금 너무 가려운 경우 피부가 건조해서 너무 가려운 경우는 하루 몇 번 바르라고 말씀드렸죠? 4번. 어떤 보습제를 선택하느냐. 이 피부의 지질 성분과 당 성분이 적당한 비율로 들어가 있는 보습제를 선택하고 또 약산성 보습제를 선택하는 게 좋고 보습제는 계속 덧바르는 것이지 전에 바른 걸 닦아내고 바르고 하는 게 아니고 계속 보습제만 바르고 샤워는 가끔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실내 습도를 50% 이상으로 유지하고 실내 습도 온도는 섭씨 20도에서 22도 건강에 좋은 피부 건강에 좋고 인체 건강에 좋은 온도로 유지하고 이불 속 온도가 너무 높으면 가려웠기 때문에 온도도 20도에서 22도 감기 안 걸리게 내복은 입더라도 그 다음에 약이 부작용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렵다 하면 처방하는 의사와 꼭 상담하셔가지고 꼭 필요하냐 물어보시고 꼭 필요하다 그러면 다른 계통의 약으로 바꿔서 3개월 드셔보시고 꼭 필요하지 않고 3개월 정도 끊을 수 있다 그러면 그냥 3개월을 중지하도록 처방하는 의사 선생님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피부 질환이 있으면 꼭 치료하시는 게 좋고요. 피부과 전문의에게 치료받으시면 되고 내과 질환은 완치가 힘든 경우도 있지만 증상을 잘 유지하면 가려움증을 좋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트레스 받지 않기 위해서 명색, 사색, 긍정적 생각으로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의외로 스트레스를 잘 안 받는 편인데, 스트레스는 이제 생각하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긍정적 생각으로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숨어 있는 병 때문에 가려울 수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철저한 건강검진을 받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려운 경우에는 자기가 왜 가려운지 원인도 찾아야 되고, 또 피부 건조가 흔한 원인인데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 그래서 가려움증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책이 딱 가려움증에 공부하기에 딱 좋고, 또 보습제에 대한 설명도 잘 돼 있고, 한번 읽으면 좀 있으면 잊어버리니까 두고두고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읽어보시는 것이 좋겠다. 이것이 가려움증을 예방을 위해서 평생 실천해야 되는 12가지 행동입니다. 이로써 5편의 가려움증의 원인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너무 요점만 간단하게 말씀드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감이 있으나, 뭐 책이 있으니까 책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가려움증 있는 분들한테 동영상을 많이 소개해 주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